펑펑 퍼주더니 어찌 갚나 104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아마 여러분도 충격적으로 느낄 겁니다. 이거 말입니다. 2025년 국고채입니다. 국고채 만기 도래 금액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104조 2천억 원입니다. 황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요, 나라에 돈이 없을 때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실상 나라의 살림을 하는 것, 이게 국채 발행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발행해서 돌아오는 규모를 보면 이게 만기 도래가 2016년에 53조 9천억 정도 됐습니다. 2019년에는 만기 도래 금액이 35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2021년에도 45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이게 202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발행했던 것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발행했던 거. 그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2023년에는 85조 7천억 원. 2024년에도 85조 7천억 원. 2025년 내년에는 104조 2천억 원이 됩니다. 5년 사이에 2019년부터 5년 사이에 194.4% 무려 국채 만기 도래 금액이 68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난리 났죠. 진짜 난리 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요. 나라 살림이 지금 얼마나 망가지는지 눈에 선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나라 살림이 700조인데 그중에 국채 만기 도래액이 104조 2천억 원이면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기 도래가 해서 내가 이게 만약에 거둬들인다 그러면 104조 2천억 원을 내줘야 됩니다. 물론 말입니다. 다시 또 새롭게 발행을 하긴 하죠. 그래서 국채를 연기하고 하기는 하지만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를 말입니다. 국민들이 몰라요. 국민들이. 이거는요. 철저하게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때문이거든요. 2020년 퍼주기, 2021년 퍼주기, 2022년 퍼주기 때문에 이제 2025년에 국고채 만기 도래가 100조, 2026년에는요 100조, 2027년에는요 100조 계속 넘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국고채 만기 도래 금액이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충격이 되고요. 이거 재발행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요. 나라 세금 받아서 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이 국고채 지금까지 발행 잔액을 보면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고채 발행 잔액은요. 546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1016조 1000억 원.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국고채 발행을 하는 것을 보면 2017년까지만 해도 100조 안팎입니다. 2019년까지. 그런데 2020년에 174조 5천억 원. 무려 말입니다. 70조 80조를 더 늘렸습니다. 2021년은 180조 5천억 원. 윤석열 정부 와서 줄였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2년 166조. 2023년 165조 7천억 원.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윤석열 정부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열 정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처럼 똑같이 하더니 이번 총선에서 박살난 거잖아요. 저는 보세요. 이 지표가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요. 지금
부채로 나라 살림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떡하든 말입니다. 펑펑 퍼준 돈 견고하게 가져와서 경제를 살리라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거부한 게 저는 윤석열 정부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고채 발행이 2017년 대비 2023년을 보면 5년 새에 71.5%가 늘었어요. 예, 546조 7천억 원이 390조 8천억 원이 늘어서 1016조 1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말입니다. 돈 빌려서 쓰기에 정신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거 이자를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국고채를 계속 발행을 하면 내가 국고채를 다 사들이면 모르겠지만 사들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는 줘야 되는데 와 여러분 이자 한번 보십시오. 이자를 보면 무섭습니다. 이자를 보면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가 11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예, 올해는요 28조 4,099억 원입니다. 현재 4% 금리를 적용을 했을 때요. 5년 새에 138.7% 16조 5,099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자까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나라가 진짜 엉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자가 국고채 이자가 11조 2천억 원 11조 12조 하던 것이 지금은 28조 4천억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나라의 어떤 상황이 어려워진 겁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아느냐 모릅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론을 잘 못 읽어요. 그리고 이게 검찰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데가 검찰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중심으로 하지 않거든요. 검찰은 내가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배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경제 전문가들에게 아주 냉철한 이야기를 들어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말입니다. 이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제 국가 채무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왔어요. 1126조 7천억 원이 되면서 국가 채무도 GDP 대비해서요. 50.4%까지 늘었습니다. 50.4%까지. 진짜 충격적인 숫자죠. 지금 50.4%까지 늘었다는 건 여러분 전 국민이 말입니다. 1년 동안 총 생산한 액수 그중에 절반이 국가 부채라는 거예요. 50.4%라는 거. 그 정도로 말입니다. 부채가 심각해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이게 재정 준칙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겁니다. 지금은 사실상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 대표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요. 그러면 야당 대표가 재정 준칙을 국회에서 통과시킬까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뿌리기에 시리즈를 갖고 있잖아요. 기본 대출, 기본 주택, 기본 시리즈가 워낙 많잖아요. 그 돈 뿌리려고 그러면요. 지금 이거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재정 준칙이 이번 회기 내에 올라가는 있지만 폐기될 거예요. 절대로 말입니다. 이거 민주당이 안 받을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요. 법을 만들어내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정책에다 반영하는 것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거부권을 행사해도요.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모든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 못합니다. 국민 여론 때문에도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빚은 이제요. 통제 불능 상태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빚은 커지고 이제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저는 넘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빚이 많아지면 세금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세금이 안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돈 뿌리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전 국민 25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어디? 돈 뿌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거 뭐 나라 재정 완전히 박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도 제가 많이 드리는데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비를 철저히 해서 그 대비를 우리는 확실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경제도 저는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제를 생각할 때 이게 여러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제 한 번씩 돌아보면서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 강조합니다. 이게 누구를 믿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각자의 경제를 스스로 살려내야 되는 것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 그 말씀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